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2월 7일 NBA 리뷰와 12월 8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참 어렵네요. 어려워. 예. 오늘 오후 경기 저희가 예상한 게 모두 반대로 흘러가면서 답답하네요. 이 참 하나원큐와 우리은행 경기가 지금 이제 막 경기가 끝난 것 같은데, 이 경기 저희가 오늘 경기 하나원큐 프랜승을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원큐 프랜승을 생각을 했었는데 한 3시 반 4시쯤에 저희가 양인영이 결장을 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민한 끝에 바꿨습니다. 우리은행 마인승으로. 그리고 또 양인영이 일단 나오지 못한다면 리바운드에서 하나원큐가 많은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지현 혼자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경기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네요. 괜히 그것 전화를 받아가지고 미치겠네요 진짜. 그리고 배구도 저희가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 이거 언더를 드렸는데 페퍼저축은행이 오늘 서브가 왜 이렇게 잘 들어갑니까?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역시 뭐 흥국생명은 아킬레스건이 그 김미연이랑 김다은 그쪽이에요. 김미연은 은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다은으로는 아직 힘들기 때문에 김미연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현대건설한테 매번 지는 이유가 김미연과 그 김다은 그 리시브 라인 때문에 맨날 지는 거거든요. 죽겠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후 경기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삐끗하면서, 저희가 원래 항상 오후 경기는 국내 오후 경기는 항상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었는데, 뭐 아직은 뭐 12월이 오후 경기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괜히 뭐 저기 뭐야 양인영 빠진 거 알고 괜히 그거 바꿔가지고 뭐 이렇고 뭐 저렇고 하니까 더 속상하네요. 내일부터 다시 심기일전해서 내일 경기가 뭐가 있나? 고양캐럿 신한은행 부행 내일부터 심기일전해서 다시 확실한 적중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무조건 500% VIP 500% 무조건 만듭니다. 현재 지금 플러스 한 210%인가 210% 20% 정도 되는데, 무조건 이번 달은 500%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투데이 회원 가입해 주시고 투데이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 딱지 있는 거, 빨간 딱지 프리뷰라고 있는 거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십니다. 특별한 과금 필요 없고요. 그냥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런 날은 방송도 하기 싫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자고 싶은데, 어떻게 뭐 매번 잘 맞출 수는 없으니 좀 아쉽습니다. 올랜도와 클리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랜도 같은 경우는 폴 조지와 레너드가 오늘 다 출장을 합니다.
예, 폴 조지와 레너드가 출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기력이 뭐 썩 좋은 것만은 아닌 듯 싶어요. 예, 직전 경기 샬럿과의 경기에서도 폴 조지와 레너드가 출장을 했지만 간신히 이겼어요. 예, 간신히 이겼고, 그다음에 올 시즌 클리퍼스가 원정 경기에서 한 5할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상대는 올랜도다. 예, 올랜도 현재 홈에서 6연패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9연패 중인 팀입니다. 폴 조지와 레너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직전 경기 둘이 손이 좀 잘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뭐 경기력에서 뭐 그렇게 샬럿을 압도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레너드도 경기를 너무 올 시즌 많이 못 뛰었고, 예, 폴 조지도 또 간만에 경기에 뛰는 만큼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한 경기 정도 했으면 뭐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클리퍼스의 그래도 장점은 수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점. 예. 물론 지금 최근 5경기 115점 실점하고 있어요. 원래 108점 실점하는데, 근데 이제 폴 조지와 레너드가 가세했으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점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뭐 올랜도가 지금 벤케로와 바그너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위협적인 어떤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웬델카터 주니어도 오늘 경기 나오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볼볼 정도가, 그다음에 볼볼이랑 모리츠 프란츠 바그너 말고, 예, 프란츠 바그너 말고요, 센터, 예, 모리츠 바그너가 센터에서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일단 뭐 주바치가 버티고 있는 클리퍼스가 훨씬 더 프런트 코트에서도 유리하게 어떤 공수에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지금 클리퍼스의 슛감이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3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클리퍼스가 그렇게 3점 시도율이 많은 팀도 아니고, 예. 레너드와 폴 조지가 그리고 이제 레지 잭슨이, 예, 이렇게 세 명이서 기본 투맨 게임 정도 해가면서 올랜도의 수비가 썩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간다면, 저는 오늘 경기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랜도의 득점은 제가 봤을 때는 100점에서 한 105점 정도 사이, 예, 100점에서 105점 정도 사이로 예상이 되고, 클리퍼스가 최소한 115점에서 120점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가 6.5점이라는 기준점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휴스턴의 공격력이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클리퍼스의 수비력이 좋은 상황에서 6.5점 정도는 이게 3포지션 정도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클리퍼스가 오늘 경기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뉴욕은 지금 뭐 이틀 정도 쉰 상태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는 하루 정도 쉬고 오클라호마전에서 패했죠. 예, 이때 뭐 애틀란타의 경기력은 3쿼터 이후, 예, 3쿼터 중반 이후부터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예. 애틀란타가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예, 트레영. 예, 트레영의 올 시즌 평균 득점은 27점. 하지만 최근 5경기 보면은 트레영은 18점, 예, 10점을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죠. 10점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레영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 애틀란타 트레영 때문에 골칫거리라고요. 예,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이 코트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예, 멍하니 서 있으면서 뭐 그나마 뭐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예, 트레영이 혼자 하다가 공 뺏기고 턴오버하고, 그 다음에 뭐 안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틀란타가 득점력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으며 뭐 수비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애틀란타가 원정 경기이고, 그 다음에 뉴욕은 최근 뉴욕의 단점은 뭐냐면 뉴욕은 주전들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주전들의 의존도가 높아서 일단 벤치 구간에서, 그러니까 주전 구간에서 뭐 득실 마진이 0.4, 그 다음에 벤치 구간에서 1.6, 최근 5경기 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단 뉴욕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타이트하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3쿼터 이후부터 체력적인 문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이틀 쉬고 하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구간에서 애틀란타 백코트에서의 애틀란타의 0과 뉴욕의 브론슨의 맞대결이라면, 저는 지금 최근의 폼은 0보다는 브런슨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도 카펠라가 있긴 하지만, 최근 카펠라가 예전만큼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눈에 띄는 활약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욕의 뭐 랜들이나 로빈슨이 훨씬 더 펌이 좋아 보여요, 카펠라보다는. 예. 그리고 수비에서도 오히려 뉴욕이 최근 직전 클리블랜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를 80점으로 막으면서 실점을 하면서 승리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원래 지난 시즌부터 뉴욕은 수비가 강한 팀이었는데, 물론 클리블랜드 직전 경기에 한 경기 80점으로 막았다고 해가지고 뭐 뉴욕의 수비가 살아났다라는 설레발을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은 수비에 대한 감은 어느 정도 있는 팀입니다. 올 시즌 뉴욕이 이렇게 패가 많은 이유는 수비적인 문제 때문인데, 직전 클리블랜드 전에서의 뉴욕의 수비를 보면은 상당히 인상 깊었고, 백코트서부터 상당히 타이트한 프레스,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박스아웃도 상당히 잘 되는 모습이고, 수비에서 서서히 좀 눈이 뜨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란타의 최근 경기력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뉴욕이 일단 이틀을 쉬었다는 점, 그 다음에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전에서 수비 조직력이 살아났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애틀란타보다는 뉴욕이 저는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뉴욕이 지금 3점이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안 좋았어요.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행히 애틀란타의 3점도 좋지 않다. 32%, 33%. 이 정도면 차라리 페인트 존에서 확실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뉴욕이, 확실한 득점 루트가 있는 뉴욕이 애틀란타보다는 유리하게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저득점 보면서 뉴욕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론토와 레이커스 경기인데, 어저께 저희가 이제 VIP를 레이커스의 프랜승을 드렸어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클리블랜드에 알렌이 출장하지 않으면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알렌이 출장을 하면서 픽이 취소가 됐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1쿼터 잠깐 뛰고, 보니까 플루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감기죠. 플루 때문에 7분인가 8분 뛰고 데이비스가 나가고, 내일 경기에서는 데이비스가 출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출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레이커스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데이비스예요. 데이비스가 팀 전력에 제가 봤을 때 한 30-4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30-4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오늘 데이비스가 못 나온다? 그렇다면 토론토죠. 토론토 가야죠. 토론토 가야 하는데, 뭐 시아캄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레이커스에서는 딱히 없다. 딱히 없다. 그런데 7.5점은 좀 많다. 7.5점은 좀 많다. 지금 뭐 토론토가 뭐 올랜도나 뭐 클리블랜드나 댈러스전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토론토가 홈 경기가 강해요. 홈 경기가 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비스가 오늘 경기 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 제임스의 폼이 많이 올라왔고요. 예, 제임스의 폼이 많이 올라왔고 오늘 경기 완전히 개판친 오스틴 리브스 어디 갔니? 예, 오스틴 리브스 오늘 경기 완전 개판 쳤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스틴 리브스의 뭐 수비나 슛감, 그 다음에 로니 워커 4세, 로니 워커 4세는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 예. 이 정도의 백코트의 활약이라면 토론토 벤블릿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벤블릿 어디 갔니? 토론토 벤블릿 말고는 죄송합니다. 예. 예, 벤블릿 말고는 벤블릿 최근에 예, 한 9점, 2점 득점하네요. 그 다음에 5.4개 어시스트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백코트 자원이 없다. 토론토는. 예. 그나마 게리 트렌트 주니어 정도인데 게리 트렌트 주니어랑 벤블릿이 버티고 있는 토론토의 백코트보다는 전 레이커스의 백코트가 더 좋다고 봅니다. 예. 레이커스의 백코트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물론 시아캄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레이커스의 시아캄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딱히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경기 보니까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나름 뭐 밥값은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예, 밥값은 하더라고요. 물론 뭐 시아캄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프론트 코트 시아캄의 장점 하나만으로 물론 아누노비도 있죠. 예, 아누노비도 최근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것만으로 레이커스를 압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론트 코트에서는 토론토가 확실히 앞서 있는 모습이지만 백코트에서만큼은 저는 일단 오스틴 리브스, 그 다음에 뭐 제임스도 예, 핸들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 베벌리, 로니 워커 4세가 있는 레이커스가 더 앞서 있다. 제가 왜 항상 이 백코트를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올 시즌 NBA 트렌드는 이 백코트에서의 경쟁력과 3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상위권 팀들 보면은 다 백코트 자원이 좋은 팀이고 3점 적중률이 높은 팀이에요. 보스턴이 왜 잘 나가느냐? 주전 구간, 벤치 구간, 백코트에서의 볼 핸들러가 확실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테이텀이라는 스코어러가 있고 조직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보스턴이 잘 나가는 이유고 백코트가 그 중에 저는 5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토와 레이커스 경기 역시 레이커스의 백코트가 토론토의 백코트보다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 토론토가 앞설지언정 백코트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학살이 아니라 이렇게 뭐 핸디를 극복할 정도의 압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가 풀에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플러스 핸디캡 7.5점 정도라면 플러스 핸디캡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토론토가 물론 수비가 좋고 그다음에 프론트 코트가 앞서고는 있지만 최근 레이커스의 득점력이 이게 다 이제 뭐 앤서니 데이비스 때문에 올라간 거지만 레이커스의 백코트만 조금만 살아난다면 웨스트브룩, 오스틴 리브스, 로니 워커 4세 저는 충분히 이 7.5 핸디캡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경기 레이커스가 14점 차로 졌어요. 클리블랜드한테. 물론 근데 일단 클리블랜드에 진 이유는 저는 뭐 백코트도 백코트지만 일단 뭐 알렌과 모블리가 두 명이 버티고 있는 프론트 코트를 제어하기 힘들었었고 레이커스가 그리고 오늘 너무 못했어요. 백코트들이 오스틴 리브스, 로니 워커, 웨스트브룩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백투백 경기이지만 각성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액면가로도 벤블릿한테 이 나머지 레이커스의 백코트 자원들이 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7.5 핸디캡 레이커스의 승리, 그 다음에 토론토의 일반승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랜도 했고, 뉴욕 했고, 토론토 했고, 그다음에 유타. 오늘 이 경기는 커리가 못 나오고 위긴스가 못 나옵니다. 예, 스코어로 두 명이 못 나와요. 뭐 진짜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진짜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최근 골스가 118점 넣고 있거든요. 118점 넣고 있는데 5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점에 50점은 70점. 예. 나머지 선수들이 70점 넣는데 그 중에서 5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50점을 누가 메워줄 수 있을까? 예. 50점을 누가 메워줄 수 있을까? 조던풀, 탐슨. 조던풀과 탐슨이 합작해서 50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조던풀, 탐슨. 그 다음에 오늘 그린도 안 나와요. 그린 대신에 쿠밍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린의 수비 뭐 인정합니다. 근데 쿠밍가가 수비가 될까요? 예. 쿠밍가가 마카넨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경기는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일단 백코트에서도 일단 볼핸들러는 프리할 것 같아요. 조던 프리할 것 같아요. 탐슨이 뭐 볼핸들러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걔는 슛만 넣는 애고 슛만 던지는 애고 그나마 슛감도 최근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뭐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뭐 3점 40% 이상 던지는 날이 있지만 그날만 빼고는 대부분이 뭐 25%. 지금 탐슨의 최근 3점 적중률이 몇 퍼센트냐면요. 최근 탐슨의 3점 적중률은 39%야? 많이 올랐네. 예, 많이 올랐네. 오버롤 한번 볼까요? 39% 많이 올렸네요. 탐슨이 3점 적중률을 39% 지금 10개 던져요. 10개. 진짜 많이 던지죠. 예, 커리랑 거의 비슷하게 던져요. 예, 커리랑 비슷하게 던지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탐슨이 39%의 적중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백코트에서 조던풀이 볼핸들링을 하는 한 믿음이 안 간다. 예. 일단은 백코트에서 덜컹거리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린마저 안 나온다. 그린이 안 나온다란 얘기는 일단은 뭐 올리닉과 마카넨이 페인트 존에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량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루니가 있기는 하지만 루니 혼자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쿠밍가의 수비, 그 다음에 쿠밍가의 그 거칠은 플레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거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일드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플레이가 좀 이렇게 거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막 이렇게 거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플레이들, 그런 플레이들이 저는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유타가 뭐 마카넨, 그 다음에 오늘 콘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콘니까지 나온다면 전 이 경기는 뭐 무난하게 마이너스 핸디캡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콘니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동안 계속 해왔었어요. 클락슨이 뭐 섹스턴이 계속 볼핸들링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오늘 골스에 승리하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핸디캡이 마이너스 6.5가 잡혔더라고요. 핸디캡이 마이너스 6.5가 잡혔는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그냥 훅 갈 것 같아요. 팽팽하게 가다가 뭐 3쿼터 중반쯤에 한 번에 그냥 훅 해가지고 그냥 10점 차 나버릴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경기 1, 2쿼터에는 뭐 타이트하게 뭐 가다가 3쿼터 때 그냥 훅 유타가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유타가 핸디캡 극복하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득점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닉스와 보스턴 경기. 피닉스도 오늘 폴이 GTD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단 폴이 오늘 경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길게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길게 뛰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현재 백코트 보면요, 피닉스는 페인이 메인 볼 핸들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페인이 거의 30분을 뛰죠. 그 다음에 백업으로는 뭐 데미안 리, 그 다음에 부커는 볼 핸들러 역할을 페인이 있을 때는 슈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샤멧 정도가 있을 때 같이 동시에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스턴보다는 약해요. 부커까지 치고 볼까요? 부커, 페인, 그 다음에 샤멧, 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스마트, 화이트, 브라운, 브록던 이 4명이랑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코트에서는 저는 보스턴이 훨씬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똘똘 뭉쳐서 각 1, 2, 3, 4 쿼터를 이렇게 적당하게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나왔을 때의 보스턴이 피닉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닉스에 크리스 폴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많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보스턴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일단 보스턴에서는 이제 테이텀이 가장 핫핸드인데 이 테이텀의 공수 역할을 피닉스에서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보이지 않는다. 키키아 브리지스 정도? 결국 테이텀의 공격을 수비할 수 있는 자원이 보이지 않고 부커의 어떤 공격력은 제가 봤을 땐 보스턴의 백코트 수비에 좀 많이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나마 피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에이튼의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인데 보스턴이 은근히 페인트존 득점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피닉스는 딱 48점 정도의 페인트존 득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코트에서만큼은 평소보다는 득점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피닉스 같은 경우. 물론 폴이 등장을 한다면 정말 타이트하게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홈 2점이 있으니까요. 피닉스 같은 경우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 2점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등장을 한다면 백코트에서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두 팀이 모두 타이트하게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폴이 없다면 보스턴이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폴이 등장을 한다면 전 이 경기는 231.5 기준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폴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일단 최근 두 팀의 3점 슛감은 상당히 좋아요. 피닉스가 42%, 그 다음에 보스턴이 41%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거고 이 정도의 슛감이라면 충분히 오버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속공 개수가 18개, 19개 상당히 빠른 트랜지션을 선언한 팀이기 때문에 템포 또한 나름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보스턴의 수비가 좋기는 하지만 폴이 가세를 한다면 일단 피닉스는 어시스트도 평균보다 높은 팀이고 그 다음에 3점 슛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피닉스도 좋은 경기를 보일지 모르겠으나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분명히 백코트의 열세로 인해서 보스턴이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저는 이 경기 핸디 극복하면서 1.5점 핸디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폴이 있을 때는 오버까지 보고 폴이 없을 때는 그냥 보스턴의 승리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에 있는 프리뷰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방문 바라며, 내일 NBA부터는 좋은 적중률을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도 방송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